자, 이렇게 일제 식민지가 되고 나서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 독립운동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독립운동의 방안들이 모색이 되게 되는데, 이제 크게 보면 대한제국의 군국제로 다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민주공화정을 수립할 것이냐, 이런 이제 두 가지 흐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대부분은 이제 후자 쪽의 흐름이 이제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게 되는 거죠. 자, 1910년대 국내외적으로 독립운동이 어떻게 진행되었나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일단 이 1910년대에는 일제가 무단 통치를 하고 있었던 거고, 나아가서는 이제 105인 사건 이후로 이 신민회가 완전히 와해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활발하게 편다?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비밀 결사 활동이 중심을 이룰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 대표적인 게 일명 이제 독립의군부입니다. 이 독립의군부 같은 경우에는 의병장 출신이었던 임병찬이 주도를 해 나가는데요. 특히 이제 이 고종이 밀명을 내려서 이제 이 조직을 만들고 독립운동을 하도록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고종의 뜻이 반영되어 있었던 거고, 의병장 출신인 임병찬이 주도를 하다 보니까 이 독립의군부 같은 경우에는 복벽주의를 이제 주장을 하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조선 총독부에다가 국권을 반환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들, 이런 것들도 이제 수립을 했던 겁니다. 다만 이게 이제 비밀 결사였지만 이제 발각이 되어서 이걸 실제로 이제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복벽주의 운동을 하는 독립의군부가 있었다고 한다면, 또 하나에서는 이제 대한광복회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요. 이 대한광복회는 박상진과 이제 김자진이 주도를 하고 있었던 거고, 대구에서, 서울이 아닌 대구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었던 건데, 여기에서는 이제 일명 공화정을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랑은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군자금을 모금한다거나, 그 다음에 독립군을 양성한다거나, 그 다음에 어떤 군비를 비축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군대식의 어떤 무장투쟁 조직을 결성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활동들을 이제 준비를 하고 마련을 했지만, 결국 이 또한 이제 발각이 되면서 이 운동도 실패에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외에 또 이제 의병운동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데요. 마지막 의병장이라고 하는 최응언이라는 인물이 1915년에 체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1915년까지도 의병운동은 지속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보면 이 평양 지역에 이제 여러 가지 이 독립운동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여학생들이 중심이 된 송축회, 그 다음에 숭실학교가 중심이 되는 조선국민회, 그리고 대성학교 출신들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뭐 기성단, 이러한 이제 활동들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1910년대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국내에서의 활동은 쉽지가 않았고, 비밀 결사 운동들도 다 발각이 돼서 그 성과를 얻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일찍부터 의병운동이나 그다음에 애국개몽운동, 어쨌든 독립운동을 계획했던 사람들은 만주 지역으로 일찍이 이제 독립기지를 옮기는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10년대 국외에서의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일찍부터 조선 사람들이 나가서 살았던 이 만주, 즉 간도 지역이 핵심 독립기지로 활용이 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간도란 표현을 쓰는데요. 이 간도라는 말은 그 만주 지역이죠. 이 만주 지역에서 만주족이 성장을 해서 청나라를 건국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가 자기 조상이 나온 이 만주 지역을 아무도 들어가서 살지 못하도록 금지시킵니다. 출입 금지를 시켜놓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 이 만주 지역이 하나의 이제 흔히 말하면 사람들이 오가지 않는 섬 같은 지역으로 존재를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사이 간자 섬도자를 써서 이 지역을 간도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간도란 표현, 만주란 표현, 이걸 이제 혼용해서 쓰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간도와 만주 지역을 볼 때 우리가 이 지도를 보시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자, 일단 백두산을 기준으로 해서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편에 있는 이 지역을 우리가 일명 이제 서간도라고 얘기하고, 오른쪽을 이제 북간도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만주란 개념을 쓰게 되면 왼쪽 편을 남만주, 그 다음에 오른쪽 편을 북만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일찍이 조선 사람들이 나가서 생활했던 이제 중심 지역은 이 북간도, 북만주 지역이 기본 장소였던 거고요. 여기에 이제 조선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한인촌들이 이미 존재를 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종교 단체가 이쪽으로 이제 독립군 기지를 옮기면서 여기에 이제 중광단을 결성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중광단이 나중에 3.1운동 이후에는 북로 군정서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기구로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학교가 마련이 되는데요. 그 학교가 서전서수, 그 다음 명동학교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왼쪽편에 이 서간도, 즉 이제 남만주 지역을 보면 이 지역은 이제 신민회가 이제 그 국내에서 와해가 된 다음에 일찍부터 새로운 독립기지로 주목을 했던 지역이 이 서간도 지역인 거고요. 그 중에서도 이 삼운보 지역을 하나 이제 거점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경학사나 북민단을 이제 결성을 하게 됐던 거고,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 서로 군정서라고 하는 군사 조직으로 개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뿐만 아니라 독립군 양성을 위해서 신흥 강습소를 이제 개설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신흥 강습소가 이제 뒤에 가면 신흥 무관학교로 개편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간도와 북강도에 각각 자치기구들, 그 다음에 학교들, 그 다음에 이제 이 군사 조직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독립기지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하는 이 연해주 지역도 일찍이 한인들이 많이 가서 살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이제 신안촌이 존재를 했었던 거고, 이 신안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건업회가 마련이 되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성명회, 그리고 이제 학교로는 한민학교,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 연해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상설이 주도를 하는 대한광복군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흔히 말하는 자치기구이자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적 활동을 하는 그런 이제 정부의 기능을 하는 조직이 마련이 됐던 겁니다. 이게 이제 3.1 운동 이후에는 대한국민의회로 이제 개편이 되게 됩니다. 자, 이상설 같은 경우에는요, 이분은 사실 이제 서전서수가 흔히 말하는 북간도에 있었던 학교이죠. 서전서수의 창립이나 여기도 관여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헤이그 밀사 특사로 이제 파견이 되었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면서 이제 이 연해주 지역에 와서 이제 대한광복군을 마련했던 거죠. 그래서 이 이상설이란 분은 사실은 북간도와 그 다음에 이 연해주 이 두 지역에 다 겹치는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통해서 각 지역에 있었던 자치기관, 그 다음에 학교,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중국 관내에서도 이제 독립운동들을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신규식이었던 거고, 상하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동제사라고 하는 거를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제사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이제 신안 청년단을 만들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해외에 이제 우리의 독립을 알리기 위한 사람을 파견을 하기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주 지역을 한번 보면요. 미주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1903년부터 하와이로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이제 옮겨가서 살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미주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안창호가 주도를 하는 대한인 국민회가 1910년에 결성이 되게 되고, 이 대한인 국민회 같은 경우에는 민주공화국 수립을 주장하는 독립운동을 이끌어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군사적 조직 기구로서 이제 박용만 같은 경우는 하와이에다가 대조선 국민군단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대로 군단이기 때문에 이건 군사 조직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서 멕시코 지역에 가면 이 멕시코로 이주했던 이주민들이 숙무학교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숙무학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한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요 미주 지역에서도 이렇게 활발하게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고, 이렇게 이제 해외에 많은 독립운동 기관들과 기구들이 마련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 그 해외 독립운동가들이 모여서 이걸 하나로 만들자, 단결시키자라고 하는 움직임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1917년에 대동단결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대동단결 선언에서는 주권 제민,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 다음에 공화주의라고 하는 정치 형태를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본적으로 민주공화정 수립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이루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